자,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 이야기도요, 하루하루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것이 이렇게 대량 감염의 원인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코로나19 현황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요, 870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진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61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창문 손팻말 이거요. 지금 매일매일 문구가 바뀌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좀 문구도 요즘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해서 이제는 정치 문구까지 좀 등장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자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160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거의 반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네. 제대로 대치 못한 거 맞죠. 저는 그래서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감염은 안 됐던 음성인데 또 언젠가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떨 것이고 네. 또 지금도 사실은 물론 지금 격리돼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생활에 물론 이제 수용소 안에 생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단계로 올렸잖아요. 교도소 어떤 안에. 제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욕 못해요. 목욕을 못한다고요? 네, 운동도 못해요. 아니, 운동은 이해가 되는데 네, 목욕을 못하게 하는 못하게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네, 지금 현재 2주간 못하게 해놨거든요. 2주간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따로따로 소수로 그렇죠. 움직이면 되잖아요.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네네. 방법을 찾으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좀 수용자들도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정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2주간 목욕을 못하면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수용돼 있는 곳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만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방 안에서는 얼굴 셀 수밖에 못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주간이나 목욕을 못하면 얼마나 이제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정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을 좀 시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수시로 손을 씻고 이런 방역 지침을 하려면 씻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 것 같은데 목욕을 2주 가까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제가 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의대 백순영 교수님께 목욕을 이렇게 못하면은 코로나 감염에 혹시 더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들어보시죠. 방역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미용실은 안 되지만 목욕탕은 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욕은 방역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고 만약 목욕 금지를 한다면은 수용자의 인권과 위생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손은 씻고 세수하고 이러는 거는 가능합니다. 물론 좀 뜨거운 물이 아니고 뭐 지금 밖에서만큼 편하지는 않겠지만 이 목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 부분도 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내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 가운데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예, 저는 저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가장 좋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3밀이잖아요. 예. 밀접, 밀집, 그렇죠. 밀폐. 그것 때문에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 헬스장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요건이 다 구비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1000명이 지금 갑자기 1000명 나왔어요? 아니에요. 11월 27일에 처음에 확진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전수검사 빨리 안 했어요. 그다음에 홍거 수용 시켜놨어요.
있어요. 확진자랑 안 걸린 사람이랑. 그다음에 마스크 제때 지급을 안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마스크 지급 안 해주면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약국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네. 비책 있는 거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배상을 해야 되겠죠. 걸렸으면. 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못 쓰게 했고 주지도 않았고 사지도 못하게 했고 이 정황이 지금 주장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럼 다 소송에 지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까 이 법무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KF 마스크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는 거를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뒷북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좀 더 빨리 지급을 했어야 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보도에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예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에게 매일 KF 마스크 한 장씩을 제공하면 최소 5,010만 원에서 최대 9,8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대한민국 정도의 이런 경제력에 저 마스크 정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세금 걷어가지 마세요. 그렇군요. 지금 집단 감염 최대 인원의 1번이 신천지고요. 두 번째가 사랑의 교회고 예. 사랑의 제일교회, 죄송합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세 번째가 동부구치소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1, 2위는 사설기관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사실은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그때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쉬쉬하면서 넘기는 바람에 이게 더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법무부나 교정당국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심히 방역하고 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또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을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근무하시는 교도관분도 또 감염이 돼가지고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초창기에 처음부터 방역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놓친 거 실수고요. 네. 두 번째, 첫 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전수검사에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건 분명히 책임 있는 거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좀 접근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때 그게 안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방역 당국이요, 이 교정시설에 대한 이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라면서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또 하나가요.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뭔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간이 키트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진단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져서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감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유증상자의 진단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적인 전수 검사에서는 오히려 PCR 진단을 하는 풀링 검사가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교정시설이나 요양시설들, 취약 거주시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자, 종사자 등이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항체 보유 진단을 통하여 그 기관의 방역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원래 PCR 검사라고 하죠. 이 코로나 확진 판단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PCR 검사가 또 비싸서 혹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마스크 예산 얘기를 법무부가 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일까요?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 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본 것처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를 하면은 이게 또 잘못된 교정행정으로 그러니까요.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오히려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는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게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일부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그 혐의를 보면은 이제 직무유기하고 이제 과실치사상이 되는데 저게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하지만은 그래요? 적어도 실무성까지는 직무유기랑 과실치사상은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는 이만한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당되고요. 직무유기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직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11월 27일 처음에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직무를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이거를 회피했을 때 어떤 결과 발생이 나올 거라는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네. 그거는 내가 일을 불성실하게 한 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직무유기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형사상 책임이라는 거는 그냥 행위 책임이고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데 중대재해법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통과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동부구치소까지 만약에 넣고 법무부 장관 최종 감독자에게 포괄적인 주의 의문을 사기업 경영주에게 묻는 것처럼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다면은 추미애 장관도 뭐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기업법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 만약에 법무부에다 아예 적용한다고요? 적용해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한다면 아니 왜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그렇죠. 저렇게 포괄적 주의 그렇죠. 위반 묻는 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되나요, 피디님? 시간이 어떤가요? 예, 짧게. 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자도 지명됐는데 활동하는 거 보면은 지금 퇴임하는 장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사표 수리된 거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언론에서는 사표 수리 안 된 것 같다라는 기사도 나오던데. 일단 사표 수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표를 냈지만 네. 수리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예. 대통령이 수리는 안 한 것 같고 그냥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직 직책을 갖고 있으니 업무를 해야죠. 만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아직은 있는 거잖아요. 네. 위임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업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비판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업무를 지금 와서 갑자기 저렇게 동부 열심히 하느냐. 그럼 왜냐하면 이제 아마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나 해서 또 뭐 사직서를 안 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직서는 네. 분명히 된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이 수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 그리고 어떤 조치든 특히 어떤 사과든 이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